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6월 2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언으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일 코스피 시장이 한 달여 만에 1900선을 회복하는 반가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FOMC 회의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이 3거래일째 연이은 매수세가 우리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규모도 만만치 않았지만 일단은 돌아와 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데 충분한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간밤에는 그리스에서 드디어 연정 구성이 타결됐다는, 그게 완성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퇴임하고 나서 223일이던가요? 거의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공백기를 맞았던 연정이 다시금 이제 구성이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에 상당히 좀 안정감을 주는 소식으로도 작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긴축 재협상이라든가 이래저래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섣부른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갈 길은 멀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FOMC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이 또 결정이 됐지만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예견된 부분들이었고, 또 시장에서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해주지는 또 못한 듯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여러분 위해서 많은 정보들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들 먼저 소개해드리죠.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해외 증시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고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추천하는 종목마다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강정원 전문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전일 국내 시장 190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역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좀 영향을 준 상황이고요. 12.45포인트 상승한 1904.12포인트를 마감하면서 기술적으로 200일 평선 위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초반부터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미국 FOMC에서의 그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페인 국채 입찰이 약간 부진한 것 외에는 일단 유로존의 국채 매입 공수 가능성이 좀 높게 나타나면서 큰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아주 좀 특이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사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코스닥에서도 이제 투심이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수익률 측면에서도 게임 수익률 어떤 그런 매매에 있어서도 좀 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호남석유, LG디스플레이, 포스코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태광, 셀트리온, 인터플렉스, 신텍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호남석유, OCI, SK하이닉스, 현대위아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인터플렉스와 서울반도체, SM, CJ-ENM, 네페스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이한 건 어제 외국인 기관 동시에 SK하이닉스를 동반 순매수한 모습이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벽 마감 미국 시장 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시장 예상과 역시 마찬가지로 3차 양측 완화보다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이 예상했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좀 예상했던 부분이라서 큰 어떤 리스크는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버랭키가 추가 자산 매입 고려를 좀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하고 실업률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낮추고 실업률은 상향 조정하면서 일단 낙관적인 어떤 경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3차 양측 완화에 대한 여지는 남겨놨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역시도 3당 연정 구성에 합의를 하면서 일단 지금 시장의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완화된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는 원유 재고량이 예상과는 다르게 좀 늘어났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81.9달러, 2.23포인트 하락한 81.9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금값 역시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7.4달러 하락한 1615.8달러로 온스당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오늘 시장 역시도 견조하지만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좀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추천해 주신 종목의 흐름도 계속 짚겠습니다. 네, 어제 게임비를 제시했습니다. 시초가가 94,100원이었고요. 어제 종가가 92,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91,000원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 주가는 일단 양호한 조정 패턴을 좀 보였는데 계속적으로 보여주려고 제시해드리겠고요. 이 게임빌 역시
신규 게임 출시의 본격화를 하반기 이후에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역시 실적 구조도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저점 밸류에 한 12만 원까지는 보시고요.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제가 예시한 시나리오 9만 1,000원만 하지 않는다면 시초가 94,100원 대비 3% 이상의 목표가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좀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국 화장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은 뭐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을 비롯해서 이 700여 종류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요. 화장품 시장은 좀 낮은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300여 개 업체들이 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좀 80%를 초과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뭐 전형적인 뭐 가전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 틈바구니에 한국 화장품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화장품 관련주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내수 경기 부양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화장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국 화장품이 역시 후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번 달 1일에는 뭐 센트리온이 화장품 업체를 인수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 센트리온은 뭐 부인한 상황입니다만 여하튼 최근에 뭐 이런 중소형주 화장품 업체들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PBR 매력과는 기술적인 양호로 흐름을 들 수 있는데요. 1분기 기준에서 주당 순자산 가치가 4,792원입니다. 현주가가 PBR 0.5배가 안 되는 그런 저평가 매트가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후발주로서의 어떤 면모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양호한 모멘텀이 좀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이 374억의 어떤 소형 개별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시초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은 좀 작은 종목을 시초가 공략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이죠.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이 종목의 가격대는 어떻게 설정을 해볼까요? 네, 목표가 일단 뭐 오늘 시초가 공략을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 이상, 역시 시초가 대비해서 3% 이상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2,250원, 역시 짧게 오겠습니다. 2,250원 하회시에 손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 2,25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역시 시초가 대비 3% 제시해 주셨고요.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동시호가 상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또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저 동시호가부터 볼까요? 자, 전일 그 뉴욕 시장이라든가 그 모습이 약간 혼조세를 보였던 만큼 우리 증시도 약간의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10포인트 정도 빠졌네요. 0.54%가 빠지면서 1893.86, 1900선을 내준 채 좀 아쉽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 올라 있습니다. 1.35포인트 상승해 있고요. 485.90으로 현재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76%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 0.2% 소폭이나마 올라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 기아차 등등 운수장비 업종도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등등 0.7%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 쪽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LG화학 0.85% 하락해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역시 1.34%, S-오일 역시 1.3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유업종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두드러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1.78% 하락했고요. 자, 현재 1.3% 상승을 하고 있는 코스닥 쪽을 보자면요. 셀트리온이 0.5%가량 하락했고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안랩 등등 모두 0.5에서 1%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 반반 정도 돼 보이는데요. 다음이 플러스 1.15, CJ홈쇼핑, CJENM, 포스코 ICT 등등 나란히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폭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적고요. 지금 코스피 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조금 하락세로 돌아서는 종목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약세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초반에 어제 1900선을 다시금 재탈환했다는 거에 대한 기쁨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장세가 열릴 것 같은데요. 한 번에 기대하는 만큼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쉬다 또 뒤로 물러섰다 하면서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래저래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감들이 많으니만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헤아리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래저래 요즘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것이 그렇게 나쁘게는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염려하는 것만큼 그런 실적에 기대서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교보증권 여의도점의 이명식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의 출발 상황 알아볼 텐데요. 먼저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10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로 출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 1893.44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0.5포인트 정도 지금 5% 정도 하락을 해 있는데 삼성전자 일단 한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123만 8천 원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나 LG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그러니까 전기전지 관련주 중에서 뭐 삼성전자 말고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 업종,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와 IT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그동안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있었었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오늘 어저께 지금 장 막판에 보합권이 끝나갖고 지금 0.5%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개파락을 하긴 했지만은 이 부분은 양봉 전환시켜서 다시 한번 1900선에 대한 탈환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업종도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지금 뭐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지금 눈에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유업종 자체가 간밤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FOMC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좀 하락세를 좀 보였죠. SK이노베이션이나 GS, SOE 같은 경우는 1% 이상대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유업종이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자체는 유가 자체가 지금 이 유가 약세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노베이션이나 GS 등 SOL이나 이런 종목들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철강금속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약보합세에 좀 머물러 있고요. 뭐 그 큰 변동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기계 관련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금호산업이나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에 지금 놓여 있긴 하지만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같은 종목들은 일단은 약보합세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IT, 자동차, 조선, 그다음 뭐 기계라든지 건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수를 좀 따라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얼마만큼 지금 반등이 나오는가가 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은행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뭐 보험업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업종 자체가 어느 업종이 뭐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없이 지금 거의 지금 동등하게 지금 하락세, 그러니까 약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외국인이 상승세를 좀 이끌었죠.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와 그다음에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흐름이 오늘도 좀 이어지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쪽에서 지금 현재는 54억 정도 지금 매도, 기관 같은 경우는 한 27억 정도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오후장에 들어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히 플러스 전환되는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저가에 매수했던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큰 폭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의 매도를 외국인이 받아주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의 매수를 좀 기대하시기보다는 외국인의 매도가 매수 전환돼서 얼마만큼의 시장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 현물 매수 전환되는지 그다음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지금 방향성을 좀 탐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 그러니까 지난번에 1870 구간에서 갭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갭 자체가 메워지지 않고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메워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정이 나온다라면 한 1870선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 접근을 하시는 게 그래도 좀 속이 편한 대응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이명식 전문가께서 짚어드립니다. 네, 코스닥 시장 뭐 전반적으로 뭐 상승 흐름에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뭐 셀트리온이 한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장중에 현재 뭐 1% 정도 상승하면서 31,000원대의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그 게임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의 경우 최근
혼조 국면 속에서 금일은 뭐 1% 상승한 22,000원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그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강보합권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에 그 해외 그 변수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최근 들어서 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는 것이 눈에 띄는 그런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칩스죠. 예, 반도체 차량용 이쪽과 관련된 기술이 부각되면서 현재 10% 상승하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 누리텔레콤 현재 뭐 9% 상승하는 강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전력 공급난 이러한 그 소식이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역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모멘텀 관련주들의 강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그 로만손입니다. 로만손 오랜만에 5% 상승하면서 4,700원대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상승률 상위 그 50위권의 그 종목들을 보면은 산발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52주 그 상승 종목을 살펴보면은 바이오 관련주죠. 메디톡스가 현재 뭐 강보가를 형성하면서 54,500원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넥센테크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상승한 7,300원을 형성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개선되고 최근에 그 중소형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메리트가 발생이 되면서 현재 수익률 게임 장세가 강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기술적 분석에 충실해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등을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의 현재 흐름 그리고 오늘 장 전망이 어떤지요?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50전 상승한 1,151원 50전에 거래가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FOMC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부양책 대신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거론이 됐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시장에 사실 다소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요. 그 밖에도 유로존에서는 EFS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유로존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사를 독일이 밝힘에 따라서 유로화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달러원 같은 경우는 추가 강세를 위해서는 모멘텀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FOMC는 무난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시장의 시선은 유로존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유로존에서는 문제를 좀 봉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험 자산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국제 유가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위험 자산에 특별하게 모멘텀을 줄 만한 그런 요소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도 어제 기술적으로 이제 60일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강세를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운 일단은 추가 상승하는 1,150원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요? 네, 채권 시장은 어제 금리가 소폭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대량 7,000계약 이상 순매도하면서 금리의 약세를 이끌었는데요. 유로존 문제가 봉합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이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약세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도 국채 선물을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만큼 추가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FOMC에서 미국의 경기 동향을 하향 조정한 만큼 글로벌리 펀더멘털 약화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신다면은 중기적으로 채권 시장은 여전히 강세장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이어갑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간밤 FOMC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유로존 정책 이벤트도 남겨진 상황에서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시장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이 시각 리포트 내용 확인해 봅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독일 국채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 또한 유로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네요. 신한금융투자는 외국인 비차익 거래가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어떤 업종에 집중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요.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은 불안한 투자 심리로 거래 대금이 제한되는 현재 시장 분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은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대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네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봅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우려에도 주식시장의 반응은 덤덤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전염성의 약화 때문인데요. 최근엔 독일의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있어서 독일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로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개연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하는 방안은 그리스, 스페인 등 위기 국가의 국채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당장 EU 정상회담에서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구체화된다면 주식시장 상승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1차 목표치로는 1900선 중반, 대응은 정책 이벤트를 확인하면서 전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어제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주요 정책 대응과 유로존 문제로 앞으로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이제 바라볼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10일 연속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 지수 외국인 수급의 동행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기술적인 저항선을 보기보다는 매수로 전환된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 스탠스에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응하자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전일 한 달 만에 200일선 1901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반등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인데요. 외국인의 매수는 당분간 이어질 개연성이 크지만 기관의 강력한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대외 변수와 이슈에 따라 업종별 등락 과정이 전개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업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요. 6월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강도를 살펴보면 철강, 금속, 은행, 조선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에너지, 화학, 건설은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보자고 접근했네요.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6월 저점 대비 5% 이상 올랐지만 거래대금 증가폭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결국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외부 정책 변수가 잠잠해져야 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코스피 거래대금의 변곡점도 6월 28일에서 29일 EU 정상회의 등 정책 이벤트가 끝나는 6월 말 이후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월 말 외국인들이 본격 귀환한다면 코스피의 반등은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 KTB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웅 대리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스페인의 그런 위기감, 유로존의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이 1900선 회복을 한 부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유럽 사태에 대한 내성이 좀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좀 그 풀이가 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유럽 위기가 약간은 좀 그 스페인 국채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정책 공조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글로벌 증시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계속 외국인 유럽의 정책 회의를 봐야겠지만 그래도 너무 너무 비관적인 것보단 낙관적인 시각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전략을 본다고 한다면 그전에 가대에 좀 떨어졌던 종목적으로 좀 매수 타이밍 많이 잡았었는데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도 역시 실적이 아직까지 기대되는 업종은 IT랑 자동차 업종이 계속적으로 그 실적 그 추정치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업종별로 한다면 자동차나 IT 쪽에 무게감을 더 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다고 한다면 좀 약간의 그 거래량이 좀 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해서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업종 쪽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를 좀 관심 있게 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동차 IT 업종에 관심을 유지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률을 높여라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주시죠. 예, 오늘도 시장이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그 지수가 거래소보다는 상당히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그 기존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한 번도 사지 않던 그 코스닥의 중견 기술주들이나 덩치가 좀 중간 정도 되는 이런 그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우량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투자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기가 힘들었었죠.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그 좀 우량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들을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서 사실은 좀 대형주나 덩치 좀 큰 종목들이 움직여주기를 기다렸었는데 그동안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계속 매도만 했기 때문에 사실 전혀 반등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처음으로 매수가 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CJ ENM이라든지 또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네페스라든지 심텍 같은 이런 뭐 소위 말해서 기술주들 아니면은 또 중견 그 허리를 이루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반등세가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반등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전에 거래소 종목들의 그 전철을 밟는 것처럼 계속 내리다가 잠깐 하루 반전하고 또 내리는 형태로 갈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오늘 상승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땡겨주는 형태로 간다면은 완전히 바닥을 좀 잡고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조정시 매수를 노려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오늘도 역시 반등이 시원치 않고 또 다시 밀리는 형태의 진행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일시적인 반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의 진행을 제일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매수가 한 번 더 땡겨주는 형태로 들어온다면은 진행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침에 강세 출발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밀리는 형태가 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반등 시 매도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듯 합니다. 좀 더 기다리셨다가 저가 매수를 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코스닥 종목들 좀 잘 지켜봐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이 오늘은 좀 집중을 해야겠군요. 포트폴리오 흐름은 어떻습니까? 포트폴리오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금감원의 기획조사설 이후에부터는 종목들이 좀 침체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뭐 그동안 그 종목들을 주로 끌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한 종목은 그 상태에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쭉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반등은 뭐 크루셜텍이나 M게임 정도가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게임 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넥슨에 대한 그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포인트가 또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좀 기존 주식은 보유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현재로서는 그 게임주라든지 또 기술주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시장 방향과 맞춰서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히 여유를 갖고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을 쓰시면 좋은 결과를 또 얻으시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시황 그리고 업종 및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자, 먼저 홍희진 팀장께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 등의 흐름 또 특징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십시오. 자, 일단은 뭐 IT나 자동차, 조선, 그다음 정유화학, 화학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태가 일단은 그동안에 상승세 이후에 좀 쉬어가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했죠. 이들 뭐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IT 이들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쉬어가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삼성 IT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T 업종 하면은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먼저 좀 떠오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뭐 증권사 예측치가 굉장히 조금 폭넓게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6조 5천억부터 뭐 7조 원 이상까지 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조 원 이상 나온다라면 시장 반응은 다시 한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조 5천억 정도 나온다라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뭐 환호보다는 그냥 예상한 수준으로 좀 나왔다라는 좀 반응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시가총액을 지금 봤을 때 한 18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6조 5천억,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런 수치만 계속해서 좀 나와 주어도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조 5천억에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기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흐름이 하반기까지 좀 이어진다라면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으로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향후 뭐 시장이 안정되고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나와줄 수 있다라면 삼성전자의 강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덩치가 큰 삼성전자보다는 최근에는 뭐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근데 최근에는 편입값이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중국 쪽에 지금 TV 쪽에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올림픽에 대한 수요 때문에 편입값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중요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거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 뭐 유럽 점유율이 상당히 좀 증가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했죠.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평화전공이나 성우하이텍, 뭐 SA 같은 종목들, 부품주들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현대위아를 제가 예로 들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고점 라인이겠죠. 지금 17만 원권. 17만 원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지금 7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 라인을 이번에도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기아차가 아무래도 이번 실적이 조금 이번에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달성을 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MS를 유지한다라면은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공작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기관들의 수급. 그러니까 지금 공작 기계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설비 투자와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경기 상황이 지금 바닥권이라는 거 확인해 보신다라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조건으로 지금 생각을 해 보셨을 때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있다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형성됐던 17만 원이 이번에 한 번에 돌파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의 고점이라는 것은 한 번에 돌파되기는 어렵고, 그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지금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폭은 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는 시장보다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고 대응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의 실적 모멘텀이 꺾이지만 않는다라면은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저는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위아나 뭐 성우하이텍, 그다음 평화정문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지금 뭐 강부와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빅3 종목이 지금 유럽발 리스크, 그리스 문제가 완화됨으로써 급등의 흐름이 나왔죠.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은 어느덧 보면은 4만 원 코어 턱 밑까지 상승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당분간 수주 모멘텀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자원에 대한 중요성은 날수록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육지에 올라와 있는 자원 자체가 거의 고갈이 된다면은 눈을 이제 돌릴 부분이 북극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해양에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특수선박, 그 다음에 지금 드릴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또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추려 본다면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반등 탄력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본다면은 지금 화학업종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 탄력이 예상한 수치보다는 좋지 않아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 방향성을 읽어본다면 아무래도 유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경기 상황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수요 자체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그 수요 자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마저 올라가 버리면은 지금 물가마저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조금 어려운 국면을 좀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계속해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늘려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유가를 지금 하락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한데, 그런 상황, 그런 상태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경기 상황이 조금 더 안정이 돼야만 유가의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걸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이른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상승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실 분들은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 지금 현재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는 모아가신다라고 생각으로 좀 매수하시는 거는 바람직하겠지만은 단기적인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종목에 들어가신다는 건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업종도 그렇고 화학업종도 그렇고 일단 현재 시점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일단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중기적인 이상,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실 분들은 조금 더 매집의 관점에서 좀 모아가신다라면은 향후에 충분히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명시 전문가께서 철강 기계와 금융 건설업종 그리고 유통전기가스 통신업종까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철강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철강업종의 경우 상당히 견조한 의미 있는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일도 포스코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38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장기 이동 평균선 그 저항대인 그 200일선 부근까지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그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그 실적 호전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대제철 현재 뭐 눌림목 조정이 그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일단은 그 2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뭐 3분기부터 더욱더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포스코에 비해 상승 탄력은 미진한 그런 상황인데 뭐 9만 5천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세아제강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세아제강의 경우 그 강간 이쪽 수요에 따른 그러한 그 모멘텀이 그 전개되면서 상반기 가파른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러한 그 모멘텀이 소진이 되고 최근 들어서 목표가를 6만 원대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세아제강의 경우에는 뭐 일단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200일선에 안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횡보 국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 철강 업종의 경우는 그 포스코, 그 다음에 현대제철, 최근 들어서 뭐 현대
하이스코 이런 그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은 그 기계업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 요소는 그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일종의 뭐 매집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 국면에 있어 뭐 장기 이동 평균선이 200일선까지의 1차적인 그 기술적 반등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전력 수요 증가, 이에 따른 그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 발전 수요 관련해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데, 발전 설비의 경우에는 뭐 3, 4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그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에는 그 한계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속해서 신흥국가의 인프라 투자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상당히 견조한데,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어 지난 그 5월 말이죠. 17,000원에서 바닥을 찍고 일단 횡보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000원, 18,000원, 2만 원대를 돌파하기까지는 일단은 조정 국면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최근 들어서 미국의 주택 경기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주택 수요 증가 이러한 소식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계업종의 경우 그 유럽 그런 해외 변수로 인해서 수주 잔량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그 건설업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중도말 그 수주 모멘텀 하반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GS건설 바닥을 다지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대형 건설사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금일 그 특징적 요소는 그 주택 사업이 높은 그 현대산업개발이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N자형 상승 패턴을 형성하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뭐 한라건설 또한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F 이쪽 대출 잔액이 1조 원이 넘는데 하반기까지 약 7조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재무구조 그 부담이 완화되는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서 건설업종의 경우 전반적으로 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러한 것들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은행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유럽 변수로 인해서 금융주의 변동성이 그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신한주주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뭐 눌림목 조정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는 그 KB금융이 그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던 배경 요인은 그 우리금융에 대한 그런 M&A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뭐 눌림목 조정 국면에 놓여 있고, 일단은 그 우리금융 인수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다음으로는 뭐 증권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증권주의 흐름, 특히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 현재 뭐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소형 증권사 쪽에서는 뭐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이 이쪽 그 소매금융 부분에서 강한 그러한 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 일단 뭐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SK증권이 금일은 기술적 반등 국면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뭐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유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이 현재 뭐 한 1% 상승하면서 30만 원대를 그 형성하고 있는데, 롯데쇼핑 그 하이마트 인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고, 현대백화점 뭐 기술적 반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계속해서 그 유통업체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현재 그 미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전기가스 부분입니다. 한국전력이 그 최근 들어서 뭐 강한 상승 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5월달 전력 판매 수요 증가 이러한 것들이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바닥권에서 대량 매집이 전개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견조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뭐 석탄 가격 하락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스 수요 증가 이러한 것들이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통신 섹터인데요. 통신 섹터의 경우 현재 뭐 SK텔레콤 상당히 뭐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G유플러스 역시 뭐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뭐 요금이나 정책 이러한 그 압박 요인이 있기 때문에 통신 관련주의 경우에도 뭐 상당 기간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간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뭐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로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홍희진 팀장님. 네, 자 오늘 지금 뭐 강한 테마가 뭐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전자결제 지금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 뭐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상당히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자결제라는 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대한 사용이 좀 많아지면은 그 부분에서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그런 모멘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른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은 지금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지금 대응해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엔터 관련주나 뭐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한데, 루엔이나 페널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좀 상승세 좀 두드러지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SM 같은 경우는 시총이 1조를 좀 눈앞에 두고 있죠. 아무래도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지금 악화되고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한류 열풍에 따른 수혜를 계속해서 좀 받고 있다는 게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주들은 일단은 이런 수급 자체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철수 관련 테마를 간단하게 좀 보자면요, 지금 뉴스가 좀 하나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안철수 원장이 서울대에서 뭐 2학기 일정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뭐 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가 좀 커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캔들 모양을 보시면은 지금 11만 원대, 그러니까 11만 원대 라인만 지지를 잘 해준다면, 지금 화면이 좀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11만 원대가 지금 단기적으로 1차적인 지지권이고, 아무래도 10만 원이 이탈되지만 않는다라면은 지금 안철수 연구소 같은 뭐 안철수 관련 테마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 일정을 잡았긴 했지만은 그게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안철수 원장의 발언이 직접 나와야만 시장에서는 뭐 급락이 나와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고 지지선이 확실히 지켜준다라면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는 대선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안철수, 뭐 문재인, 뭐 손학규 관련 테마들을 올해 반드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어떠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지금 출마자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 관련돼서도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는 이제 서서히 좀 뜨기 시작할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관심을 멀리 하시기보다는 항상 옆에 두신 다음에 타이밍을 노리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식 전문가님의 테마주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그 최근 들어서 뭐 역시 대규모 그 전력 공급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이 가시화되면서 스마트 그리드 테마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누리텔레콤이 상당히 강한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 판매 수혜주의 경우에는 일단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이제 연구 단계에 있고 시범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뭐 실증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스마트 그리드 내용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심야에 전기 소비량이 적은 심야 시간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에너지 소비가 높은 2시에서부터 한 4시 사이에 이쪽에 이제 전력 공급을 조절하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그러자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LG 화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여기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핵심 그 설비의 경우에는 LS 산전이 핵심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스마트 그리드 그 구축의 경우에는 그 기간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설비 투자의 경우 한 5년에서 한 7, 8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 다만 그 최근 들어서 일부 그 누리텔레콤이라든가 이쪽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테마에 따른 그런 뭐 모멘텀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항상 꼼꼼히 그 체크하고 기술력을 가진 그러한 종목군에 한정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국면에서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그 신흥국가, 그 다음에 그 미국, 중국 계속해서 뭐 전력난은 앞으로 뭐 3, 4년 장기적 측면에서 걸쳐서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뭐 그 LS 전선이라든가 LS 산전 이쪽 그 전력선과 관련된 코스피 시장의 일부 그 중견기업들 이쪽에 이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그 횡령설에 휩싸인 큐리어스가 이제 장 시작과 함께 하한가로 직행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와 있거든요.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간 353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 대응, 뭐 사실 뭐 대응이란 게 뭐 하한가에 머물러 버리면은 할 게 없습니다만, 자, 오늘 이후로 좀 어떤 대응이라든가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아니면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그 항상 그 뭐라 그럴까, 모멘텀 투자, 변동성 이런 것들은 그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시장의 수급이죠. 뭐 거래량이라든가 기술적 분석,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그 대응하는 그러한 그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요즘 뭐 HTS 기능이 좋기 때문에 손절 기능이 그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 소량으로 분산 투자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무리 뭐 그 삼성전자, 현대차, 우량주라 하더라도 분할 매수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매수 타임, 매매 타이밍을 그 잘못 잡는다면은 최근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 상당히 그 헤쳐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그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기술력이라든가 일부 그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 그런 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수급을 보시고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 대부분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뭐 15%, 20%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그 주로 많이들 그 매매를 하시는데, 이왕이면은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기관과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질 때는 52주 신고가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무엇보다도 펀더멘탈, 즉 뭐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정책, 이러한 것들과 그 맞물리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뭐 기술적 분석을 보시더라도 뭐 큐리어스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뭐 창투사 관련주에 대해서 좀 한번 홍유진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를 뭐 창출 많이 항상 뭐 우리 시대의 화두죠, 우리 사회에.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일단은 주식이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가 부각이 되기 시작할 때는 뭐 이유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뭐 창투사 관련 최근에 뭐 지금 어느 특정 정당에서 뭐 지금 일자리, 그러니까 중소기업 일자리를 육성시키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창투사도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500원 했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지금 1,000원, 1,06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2배 이상 좀 부쩍 좀 뛰어 올랐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만으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뉴스에서 나올 때는 그게 끝물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흐름상 창투사들이 상당히 조금 지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뭐 대성창투도 뭐 다른 종목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많죠. 지금 뭐 대성창투도 있을 거고 뭐 한국창투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아직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지만은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아무래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멀리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좀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관련 테마에서 좀 빠져나온 하나의 좀 파생된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급등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조금 더 관심을 멀리하신 다음에 좀 대응을 하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관련 테마는 아무래도 한 번쯤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2007년에도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각 정당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출마자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테마나 안철수 테마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전략이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업종의 흐름 짚어주시고요. 투자 전략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근 신고가를 내는 업종 중에서는 역시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화장품 업종 등이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타 음식료 업종도 최근 사상 최고가의 그런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온이라든가 롯데삼강, CJ제일제당과 같은 종목들이 사상 최고치 또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최근 곡물 가격과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별로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품목별로 가격 인상이 전개될 전망이고요. 해외 진출에 대한 꾸준한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저평가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상 종목으로는 역시 오뚝이나 동원산업 같은 종목들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예, 이번 주에 계속되었던 G20 회담과 FOMC 회의에 이어서 이번 주말 EU 재무장관 회담이 계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체적인 시장 위험과 관련해서 그리스의 연립정부 구성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FOMC 회의에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사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츰 시장 위험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이번 주말 예정된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유로존 정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 가시화된다 그러면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제 200일선을 살짝 돌파를 했지만 오늘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점차 시장의 관심이 유로존 문제에서 경기를 반영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직 미국과 그런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은 V자형 반등보다는 저점을 높이는 계단식의 패턴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 이제 추경 매수는 다소 부담이 있는 시점이고요. 조정 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수고하신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교보증권 여의도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잠시 후 11시부터는요.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013-3366-0110 문자 그리고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 탄생했으니까 또 함께 꼭 들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